산을 높은 줄 모르고 키를 높인 도시의 풍경. 이제 서울의 끝인가 했던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소리가 살아있고 빛바랜 영화 속 풍경이 엄연히 현실로 살아 숨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중계동 백사마을. 한 장에 500원 하는 연탄값을 줄이기 위해 틈틈이 땔감을 준비합니다. 이 서울에서 불 떼고 사는 사람 있어? 아니요. 어? 많이 할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서울에서 없을걸? 정말 시골 마을 온 것 같아요. 예. 한겨울 맹추위를 연탄 한 장에 기대 사는 사람들. 영하 18도, 서울에 10년 만에 한파가 몰아쳤던 3일, 우리는 중계동 백사마을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강추위가 시작된 토요일, 하루 종일 사람 그림자 찾기 어려웠던 백사마을에 한 할머니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갓난아기를 업듯이 소중하게 챙겨온 연탄은 이미 불씨가 사라진 지 오래. 어머니 연탄재는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응, 저기다가 밑에다 엎어 떼려고 그래서 갖고 왔지. 추운게 여기 난로에. 아이고 날이 추워. 다 쓴 거잖아요. 다 썼어도 거기 까만 게 있으면 한참 가. 아유 얼어 죽네. 날이 오늘은 무지 추워. 의자 아껴 쓰지. 연탄 한 장도 아껴 쓰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도 먹고 살지. 먹고 살겠어? 쬐끔 있어? 어디요? 여기 있잖아. 그러면 한참 가요. 응. 그렇게 알뜰해. 비싼 기름 보일러는 언감생심. 백사마을 대부분의 집들은 연탄난로의 의지에 이 매서운 겨울을 견딥니다. 이렇게 놓고 물 들여놓으면 훈훈해서. 찍으려고 그래. 근데 안에 누가 계시네요? 놀러 오셨어요?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시어머니요? 응, 이웃집 분이세요? 응. 이렇게 앉아서 찍어야지 이쁘지. 응, 이렇게 사진빨이 잘 받아 나는. 응, 잘 됐네. 이만큼 더워 집이가. 응, 같이 앉아서 찍게 잘 찍었네. 응. 야. 채소들까지 모두 추위를 피해 들어왔는데요. 그나마 엊그제 연탄 100장을 지원받아 가능한 일입니다. 얼른 가서 이제 어머니 연탄 100장이면은 한 달밖에 못 돼. 하루 3장씩 떼놓게.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시장 떼지. 아껴 떼놓게. 그것도 100장 떼지. 아껴 떼잖아. 2장도 떼고 3장도 떼고 또 난로에도 1장 떼고 밤에 또 넣어놔야 되겠네. 난로에 추워서 그지? 추워서 넣어야 돼요. 저렇게 바람이 솔솔 불어서. 겨울이면 이곳에서 자주 만나는 풍경. 겨울철 이웃돕기의 대명사 같은 마을이 된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40년 전 용산, 청계천 등 서울 도심이 개발되면서 밀려온 사람들은 서울의 끝 불암산 산비탈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판자로 얼기설기 지은 처녀 가구의 집들은 옛 모습 그대로. 그때 조선은 마을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사마을의 가장 윗동네에 올랐습니다. 몇 마리예요? 5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는 가져갔어요. 아, 근데 그럼 닭도 키우잖아요. 닭. 서울에서 닭이라뇨? 야, 서울에서 닭 키우기 힘든데, 그쵸?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계속되는 한파에 백사마을의 오래된 수도관들이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김영춘 할아버지네는 벌써 3일째 수도물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한 40년 넘으니까 이 수도 간이 막 삭아가지고 같이 연결됐는데 물이 그냥 갑자기 어제 그제서부터 공사한 거예요 이제. 햇살과 바람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라지만 백사마을의 추위는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이거 나왔거든요. 이 집은 그래서 이거 씌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오토바이.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아, 청소차군요. 오르락 내리락 산비탈 좁은 골목길을 위해 만들어진 백사마을표 청소차입니다. 뛰어야 될 것 같아. 차 때문에. 안 올라가요? 아니, 저기서 돌리지를 못하잖아요. 돌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동네를 한번 청소하려면 손수레를 서너 번은 떼었다 붙였다 해야 합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꺼리는 동네지만 김동영 씨에겐 남다른 곳입니다. 이사를 가긴 했지만 30여 년을 살았던 곳이거든요. 예전에 사시던 곳이 어디라고요? 아, 이 집이에요? 네. 여기 언제까지 사신 거예요, 이 집에는? 집에 제가 2살 때 왔다고 하니까 이 집은 이렇게 눈이 쌓여 있네요. 이 봐봐 이거 여기서 빈집 있고 우리 집도 빈집 아래 다 빈집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지붕에 눈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 사는 집은 지붕에 하나도 없어요. 사람 안 사는 집은 봐봐요. 다 하얘요. 2년 전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났습니다. 빈집이 많아서일까요? 올 겨울은 더욱 춥게만 느껴집니다. 하늘과 가까운 달동네 백사마을에 일찌감치 달림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섯 시간 넘게 이어지던 공사 끝에 드디어 물이 터졌습니다. 영하 16도가 넘는 냉추위에 물세례까지 받은 기사님. 올라. 이러다가 동상이라도 걸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3년째 이곳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사님은 올겨울이 가장 춥게 느껴지신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올겨울에는 보니까는 뭐 다들 어려워서 그런지 얼마 오시질 않더라고. 그래갖고 여기 다 대포노인들 분들만 계시니까 어쩔 때 보면 좀
좀 마음이 찹찹하죠. 당장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오늘 안으로 봉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회 아저씨! 열어! 발부 열어봐요! 한파주의보에 꽁꽁 얼었던 수도관이 3일 만에 재구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마을에서 겨울마다 치르는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물이 나오네요. 예. 그동안 세수도 제대로 못했던 동네 주민은 그제서야 얼굴이 펴집니다. 아이고 오늘 내일 더 날씨가 더 춥다는데. 글쎄요. 한실은 누우셨죠? 유난히 춥다는 올겨울. 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될지. 걱정 많은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듯이 집과 집을 부지런히 이어주고 있는 백사마을의 골목길. 오늘은 백사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길을 따라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인데도 정미옥 씨의 마음이 급해 보입니다. 추워 여기가 엄청. 영하 18도, 1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라는 날씨는 실내에서도 꽁꽁 얼음을 얼게 했습니다. 템포에 살아 있어요? 응. 혹한의 추위.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건 값이 싼 연탄밖에 없습니다. 따뜻하다. 찹쌀. 이 겨울 어떻게 하세요? 이게 보기는 이래도 2장 댕겨 놓으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날로. 예. 2장 피하가 이렇게 확 올려놓으면 엄청 따뜻해요. 그래 아깝지도 안 하고. 석유는 떼면은 일을 제대로 못해. 이게 타 들어가는 게 간이 조마조마해서. 근데 이건 편안하잖아요. 2장이면 1,000원이니까 싸고. 그래서 이거 떼. 석유 타 들어가는 게 간이 조마조마하세요? 아유 아주 조마조마하죠. 그거는 그냥 돈이 쑥쑥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아유 마음이 편하네. 밤에 늦게 와서도 할 수도 있고 아침 일찍 와서도 좀 볼 수도 있고. 이곳은 집이 아닌 머리띠를 만드는 공장. 경기가 좋을 땐 10집 중 서너 집은 이런 가내 수공업을 했습니다. 30여 년 전 백사마을에 들어온 정미옥 씨는 운 좋게도 올해부터 중국에 머리띠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못 살겠어요. 여기 못 살겠더라고요.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는가 한 게 못 살겠더라고요. 한 3년만 살고 방 하나 얻을 정도 되면 내려가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정이 드네요. 사람들. 그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이 동네 못 벗어나고 그냥 평생. 그래 30 중반에 와고 이제 평생 간 거죠. 나이 60 다 됐으면 평생 간 거예요. 일요일도 쉬지 않는 정미옥 씨. 지난 30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신 걸까요? 두 집 건너 한 집은 빈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드문 백사마을에서 담장 너머까지 북적거리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생일에 맞춰 6남매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자, 떡 하나 들어요. 네? 떡 맛있어. 이거 가래떡 맛있어. 낯선 사람에게 선뜻 마음 한 자락을 내주는 것. 도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워낙 식구들이 많으니까 어느 분이 주인이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주인이세요? 다 주인이에요. 다 주인이에요. 다 같은데요. 다 살아요 여기서. 뭐하세요?
간혹가다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요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 한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 집에서. 갓난아기였던 막내 아들을 중년의 아저씨로 만든 세월. 그동안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 집 어디에서 물끄러미 보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립지 않은 시간이 있을까요? 연탄이 없어가지고 저 밑에서 새끼줄에다 끼워가지고 연탄 가져다가 그걸 한 장씩 사다가 갈고 눈 왔을 때 연탄 들고 올라다가 넘어져서 깨지고 찌개. 가난하고 누추했던 지난 날들도 잘 끓은 찌개처럼 추억 속에서 푹 익어갑니다. 최신의 6남매에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의 황금 같은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준 마을. 그러나 이곳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에 마음 다친 일도 많았습니다. 마치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뭔가 낙후되고 처지고 뭔가 패배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집단처럼 그렇게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자기들끼리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그렇고 그럴 때 참 알게 모르게 괜히 속상하죠. 10식구가 한 방에서 새우잠을 자도 그저 좋기만 했던 집. 어느새 세월의 서리가 내린 이 낡고 좁은 집들은 이제 곧 넓고 높은 아파트로 바뀔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동네에 뭐 이렇게 개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는 개발될까봐 조마조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하거나 뭐 직장 뭐 이래서 이제 어차피 집도 이제 협소하니까 다 분가를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여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다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집의 넓이가 곧 행복의 넓이는 아닐 텐데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선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백사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독립영화를 찍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을 돌고 돌아 어렵게 이곳을 선택했답니다. 이곳 보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네. 아 여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섭외를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 영업을 예전에 하시던 이제 할머니께서 좀 여기를 안 빌려준다고 처음에는 좀 얘기를 하셔서 여기를 포기했다가 다른 공간을 좀 찾으러 다녔었어요. 다른 공간을 또 찾으러 다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영화는 기다림의 예술. 3시간여의 준비 끝에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자 레디. 자 사운드. 이 영화는 세상살이에 실패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달동네로 이사와 마지막 희망을 키워가는 이야기인데요. 촬영장의 열기에 겨울밤 동장군도 한 발짝 물러선 것 같죠? 백사마을 6남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밤 간식 메뉴는 바로 설탕과자. 어떻게 하냐고 연탄불 빨리 못 걸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 고모 이거 어떻게 해? 빨리 해봐. 이거 저기 거기다 쏟아야지. 신세대 조카들 대신 국자를 잡은 건 40대 중반의 고모. 그때는 왜 그렇게 늘 배가 고팠는지. 슈가 파우더 주세요. 엄마 몰래 만들어 먹던 설탕과자는 그 냄새만 맡아도 침이 꼴깍 넘어갔었습니다. 자, 이것도 묻혀. 여기다 한 번 딱 묻혀. 자,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 둘, 샥, 딱 놓고. 오. 자, 조금 식어야 돼. 꼬제 이거. 자, 이거 들고 있어봐. 달고나 맛 자체는 옛날 맛 그대로인 것 같은데 기분은 다르죠. 지금은 이제 누가 뭐 혼날 염려가 있는 것도 불안하지도 않고 편안한 자세에서 하니까 사실 몰래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맘 놓고 하니까 좀 재미가 덜해요. 설탕. 삼촌들은 딴 사람은 내가 감시해. 언니 선물이에요. 이쁘죠? 네. 이렇게 많아 또.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올케 언니는 이번에도 두툼한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친정어머니가 계실 때는 김장을 해 먹은 적이 없거든요. 항상 퍼다 먹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어떡하나 했더니 대를 이어서 예전엔 김치 많이 한다고 언니가 좀 불만이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똑같이 어머니하고 똑같이 많이 무조건 퍼다 마주는 거니까 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오빠 집이 아니라 이제 아직도 그대로 친정이고 내 고향이고 그래요. 역시 참 좋아요. 아니, 나는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살아있는 곳. 언제든 찾아가면 꼭 안아줄 것만 같은 곳. 차가운 세상살이 탓일까요? 혹한의 겨울 날씨에도 백산마을 육남매 집엔 따뜻한 온기가 그득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백산마을의 하루는 그 어느 곳보다 부지런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으셨어요? 네. 성실한 몸을 미천으로 살아가는 백산마을 사람들의 꿈이 오늘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영화 촬영이 밤을 꼴딱 새웠나 봅니다. 촬영장의 열기로 발자국 소리마저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촬영의 마지막 장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예찬아 수고했어. 예찬아 일어나 이제. 수고했대. 감독님 수고했대. 자 우리 가자. 12살 예찬이도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시간이 가는지도 추위가 깊어지는지도 모르고 지난 시간. 아니 솔직히 몰랐어요. 11시나 12시 끝날 줄 알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12시 다음날 아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날씨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일 추운 날인데 이 어린 배우는 먼 훗날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백사마을 골목길에서 낯선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따라 쫓아간 곳엔 아파트로 대변되는 서울에서 이젠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 이걸 바로 차가 찍으라 그래. 지금도 백사마을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는 본여차. 사람들이 떠나기 전엔 거의 매일 오는 백사마을의 단골 풍경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도 어때? 몇 번? 아니 일주일에 뭐 무단을 한 3-4번씩 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청소해드려야 돼요? 어? 그렇게 계속 청소해드려야 돼요? 그럼 실수가 많으니까 오늘 아침 있고 내일 아침 있고 막.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지난 40여 년 이 산비탈 골목골목에 그들의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평화의 집? 평화의 집이 뭐 하는 데인데요? 노인네들 밥 해주는데. 아, 식사 대접해 주시는 데요? 백사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평화의 집.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드리는 봉사단체인데요. 어르신들 중엔 여기서 먹는 밥이 하루의 유일한 끼니인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오늘 월요일은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평화의 집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 식사를 거르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랫동네 사시는 최정자 할머니가 비탈길을 오르시네요. 추운 날씨에 길도 험한데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다리가 아파 점심 드시러 못 오신 강명희 할머니를 찾아오셨군요. 이 동네선 젊은 축에 속하는 최정자 할머니는 어르신들의 손발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뭐 하시게요? 아니 문풍지 물이 너무 추워서 이거는 얼마든지 저 그동안 못 찾아뵀으니까 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해줄 테니까. 아니 내가 앉아보니까 보통 추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 문풍지를 일부러 사러 상거리로 갔다 왔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래서 기쁘다. 이거는 사람 성의 문제지. 이거는 40년 전 단열재도 없이 지은 이 동네의 집 대부분이 그렇듯이 할머니 방은 방 안에서도 외투를 입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외풍이 숭숭 들어오는데요. 아니 저 갑자기 와가지고 정신 없어도 참으세요. 그래도 없는 사람 마음은 없는 사람이 안다고. 오랜 이웃인 최정자 할머니가 살뜰하게 마음을 썼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따뜻한 정까지 더한 최정자 할머니의 솜씨. 이렇게 해서 바람만 안 들어오면 상책이야. 그 마음이 있기에 올겨울 백사마을에서도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백사마을에서 가장 키가 낮은 집.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과자 만드는. 과자요? 어떤 과자 만드시는 거예요? 옷꽃이요, 옷꽃. 아, 자 잡았어. 야. 아니 하나만 맛볼게. 아, 여기 가져가세요. 이런 데 있었구나. 어른들의 설엔 떡국이 있다면 아이들에겐 이 과자가 있어야 명절 같았는데요. 안 오더만은 계속 설날에 와가지고 한 서너 시. 오랜 세월이 빚어낸 할머니의 손놀림. 잘 익은 솜씨에선 장인의 엄숙함마저 느껴집니다. 저는 이거 만드셔서 어디다가 파시는 거예요? 아이 설에 모두 먹을 거. 설에. 설에 모두 하나 그죠? 불쑥 쪼개 사가서 10,000원씩 20,000원씩 사가 먹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구정이네요. 그래 구정에 먹으려고 이거 한다고. 보통 때는 안 하고 구정에 쪼개 먹으려고 쪼개 먹는 거라. 이건 또 언제 이런 기술을 배우셨대요, 우리 할머니? 이거 한 60년 됐지 한 지가. 60년이요? 합천서 크게 했어. 공장을 크게 하다가 이제 합천 다 말아먹고 여기 올라왔다. 섞고 버무리고 자르고 주름진 이 손이 자신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걸 자식들은 잊지 않고 있을까요? 드디어 맛난 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다친 다리를 챙기십니다. 아유 힘이 들어. 아이고 아이고. 발은 또 어쩌다 다치셨어요? 얼음이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이게 2달 됐는데 이게 안 나고 이게. 이젠 자식에게 기대도 될 나이.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이 과자 만드실 거예요?
내 힘드는 데까지. 뭐 이제 내년에도 모나무로 와. 모나무로 해서 갈란지 모나무. 때 되면 내가 씨앗을 하면 하는 기고. 내가 힘이 들어. 첫째 내가 힘이 드니까. 그래도 60년 동안 해오신 것도 안 하시려면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래, 서운하게 서운하지만은 아들애들 못하고 하면 해야지. 그래서 첫째는 아들애들 못하고 해도 내가 버려서 내 용돈을 써야지. 주관한테 손 벌릴 수가 없잖아. 평생을 부지런한 몸 하나 믿고 살아온 세월. 당신의 땀과 눈물을 이 골목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사만 사온도 옛말인지 겨울 한파는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면서 백사마을은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고장 났어요? 네. 아니 물이 안 나와. 지금 보이라도 어저께 고장 나서 저기서 물이 없어갖고 부었는데. 물이 없어갖고 밤새도록 정립이 들어서 물날 아줌마가 물을 갖다 여기 주민들이 여기 돌아간 거. 어저께도 붓고 오늘 또 붓은 게 나. 그런데. 근데 물이 안 나온다는 게 어디가 얼었대요? 저기 저 안 얼었다는데 저거는. 물이 안 나와 얼었죠 이거. 계량기도 얼지 말라고 옷을 여러 겹 입혀놨는데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파에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도 못 하셨겠네요? 아유 식사가 뭐가 평이 죽어서 밤새더라고. 불만 예매는 저저 뭐이라 그거 전기장판 그것만 꽂아갖고 옷도 다 이러고 있었어. 추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지금은 아줌마를 전화를 해갖고 저 보이라 물 좀 부디 보이라가 돌아간다는 게 주진자 물 퍼다 놓고 병에 하나 이게 물이 없어갖고 그리 정음도 들어오고 보이라도 안 들어간다는 게 물이 새 들어가지. 어디서 저기서 사는 거지. 딱히 벌이가 없는 할머니들에겐 10년 만에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수도세. 그 물세 나온 영수증 보고 전화하라고. 백사마을 어르신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꽁꽁한 마을에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빙판길 아랫동네까지 갈 수 없는 마을 사람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입니다. 이쁘게 좀 찍어줘, 이쁘게 좀. 장사 잘 되세요? 장사? 그냥 해. 아이고 힘들어. 네. 고맙습니다. 이거 가지고 비싸잖아. 비싼 거 갖다 먹는 거 다. 손님도 주고 아니잖아. 집에 쓸 거 아니야. 집에 쓰는 게 비싸. 너무 많아. 집에다 싸게 줘. 그래, 애기 더 싸게 줘. 예년 같으면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이맘때면 명절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좀처럼 주머니 사정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3,000원 줘. 아이고. 자주 사세요? 예, 요 아이씨한테 자주 삽니다. 이 동네 사시면서 이런 거 어때요? 우리? 다 없는 동네 다 사람들이 다 좋으니까 이웃이 좋으니까 다 살고 도와주고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둘이. 혹한의 어젯밤 문풍지를 바른 강명의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할머니, 저 왔어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침 네, 식사 아침 하셨어요? 먹었는데 이거는 뭐 다 달았는 거또 얹어놓고 앉았어. 형제 나오다는 어미
할머니 어때? 어제 밤에 저거 다니까 조금 아이 나요? 행길나요. 나 그래서 또 저것도 가땡도 저래갖고 또 갖다 어쩐지 쳐놨구만. 문풍지를 바른 문에 커튼까지 곱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엉성해도 효과는 있네요. 예, 조금 낫지요. 뭐 누가 원하다는 멍청하면 못 돼요. 뭐. 한번 더 하시면 되죠. 이웃의 정성 덕에 할머니는 올겨울 가장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온다. 외출 준비를 한 할머니는 기다리는 전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어려서 이제 녹 있어요. 예. 무슨 전화예요? 내나 이제 녹 있다고 내려오라고. 목욕차. 목욕차요?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오는 목욕차. 맹추위의 여파는 목욕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벌써 2시간째 수도관을 녹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심조심 강명의 할머니가 목욕버스에 도착하셨습니다. 집에 목욕탕도 없고 혼자서 목욕을 하기엔 연로하신 마을 어른들에게 목욕버스는 말 그대로 효도버스입니다. 백사마을에서 가장 멋진 전경을 볼 수 있는 집. 염상구 할아버지는 오늘도 땔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 올라올 때 네. 그 옛날 거북선 있는 5원짜리 하나 갖고 서울에 왔어. 5원짜리 하나요? 5원짜리 서울역에 떨어지니까 5원짜리 하나 있더라고. 그때 카스테라가 요만한 거 얼마냐면 5원이었어. 카스테라가 하나가 5원. 그럼 그 5원을 쓰셨어요? 아껴두셨어요? 5원 가지고 서울역에 왔을 때 그 시간도 안 잊어버린다 내가. 오후 7시 47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지. 지난 40년 할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곳곳에 배어있는 할아버지의 집. 마지막으로 백사마을 자랑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저 보면 저 밑에 싹 다 전경이 다 보이지? 네. 여름에는 여기에 나무 잎이 쫙 우거져 버려갖고 여름에는 저 밑에 종점에 있다 여기 올라오면 공기가 확 달라. 얼마나 산에 나무가 확 나무 잎이 펴 있으니까. 공기 좋고. 40년을 한결같이 성실함을 자산으로 살아온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 이 부지런한 톱질 소리를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촬영 종료 30분 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곱게 목욕을 마치고 올라오는 강명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골목길. 한겨울 고드름처럼 단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달동네 생활. 그러나 이곳마저도 떠나야 하는 할머니의 소원은 소박합니다. 아파트도 안 바래고요. 그저 화장실 있고 뜨신물 넣고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죽을까 그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손자 만날 때는
텔레비요 지금 할머니하고 사는 애 그러더라. 조그만한 게. 네가 무엇이 소원이야 하고 싶냐고. 하면 아줌마 나 따심을 넣고 양줄질도 하고 세수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들기. 나도 그게 그 소원이 부러워요. 할머니 나오지 마세요. 예, 저쪽에 좀 가보게. 아들이 나오는 거. 한번 건강하시고. 예, 할머니. 예, 감사합니다. 그래 내려가세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예, 가볼게요 할머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중계동 백사마을엔 오늘도 모진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혹한의 겨울. 그래도 우리 마음의 온기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This winter road, 10,000 miles seem nothing to us then. One walks with heavy tread, the space between their footsteps flowing.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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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